당신이 가격의 바닥이 아니라 마음의 바닥에서 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시장이 나를 보고 있는 걸까? 참 이상합니다. 며칠을 버텼습니다. 아니, 어떤 종목은 몇 달을 버텼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마이너스 5% 정도일 때는 이 정도야 뭐. 마이너스 10%가 되면 조금 불안하지만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계좌부터 확인하고, 일을 하다가도 가격이 궁금하고, 조금 반등하면 기대했다가 다시 떨어지면 마음까지 같이 내려앉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주일, 한 달.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돈 때문인지 마음이 힘들어서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종목을 내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결국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며칠 뒤 다시 봤더니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허탈합니다. 내가 파니까 오르네. 주식이나 코인을 오래 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겪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세력이 내 계좌를 보고 있나봐. 물론 시장에 우리 한 사람의 매도 버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현상이 반복되는 데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격이 가장 낮을 때 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팔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손실이 나면 바로 팔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대부분의 사람은 손실이 시작됐다고 바로 팔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손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95만 원이 됐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견딜만 합니다. 조금 기다리면 돌아오겠지? 그런데 90만 원이 되고 85만 원이 되고 시간까지 길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제 손실은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일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다가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 생각나고,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걸 보면 괜히 내가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수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끝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처음 그 종목을 샀을 때는 가격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의 기준이 조금씩 바뀝니다. 가격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돈보다 먼저 마음이 손절된다. 손실이 오래 지속되면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지칩니다. 특히 큰 돈이 들어가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마이너스 숫자, 잠깐 반등했다 다시 내려가는 가격, 그리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 그때 그냥 팔았으면 왜 하필 이걸 샀지? 다른 걸 샀으면 벌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쌓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무한한 공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옵니다. 그때 매도 버튼을 누르면 묘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돈은 잃었는데 불안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매도는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고통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 됩니다. 저는 이걸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손실을 견뎌본 사람이라면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종목을 팔아야 해서 파는 것인지, 아니면 이 감정을 더 이상 견디기 싫어서 파는 것인지. 겉으로 보면 똑같은 매도입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팔면 반등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닙니다. 같은 가격대에서 산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비슷한 시간 동안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기다립니다. 하지만 가격이 계속 흔들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함께 지칩니다. 이제 모르겠다. 그냥 팔자.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그렇게 지친 매물이 나옵니다. 물론 그 뒤에 반드시 반등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오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는 순간에는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시점이 많은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쳐있던 순간과 겹치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나중에 보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역시 내가 팔면 오른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다른 많은 사람과 비슷한 순간에 지쳐버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시장에 대한 억울함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딱 한 가지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판단해서 파는가? 지쳐서 파는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지쳐서 판다고 해서 반드시 잘못된 매도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도로 힘들다면 애초에 투자금이 너무 컸을 수도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종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역시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만 감정과 판단을 한번 분리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산 이유가 아직 살아있는가? 처음 생각했던 전제가 무너졌는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 새로 생겼는가? 아니면 단지 가격이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면 매도의 성격이 조금 선명해집니다. 투자에서는 사는 이유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이유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매수할 때보다 손실 속에서 훨씬 감정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투자자는 감정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꾸 강한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폭락해도 아무렇지 않고 손실이 나도 담담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 돈이 줄어드는데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불안한 것이 정상이고 후회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그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면서도 그 감정에게 결정권까지 넘겨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나 지금 무섭구나. 많이 지쳤구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판단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을 숨기려고 할수록 더 쉽게 끌려갑니다. 반대로 내 상태를 알아차리면 조금 떨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는 차트를 읽는 일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을 읽는 일이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좋은 매도는 마음이 무너지기 전에 결정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매도는 매수한 다음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매수하기 전에 어느 정도 생각해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가 무너지면 다시 볼 것인지, 어느 정도 위험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내 생각이 틀렸다는 신호가 무엇인지, 완벽한 계획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에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다만 최소한의 기준이 있으면 마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모든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커진 뒤에 나는 처음 매수 버튼을 눌렀던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도 부족할 수 있고 후회도 쌓여 있고 본전 생각도 강해져 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하면 감정이 끼어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원칙이라는 것은 나를 억압하기 위한 규칙이 아닙니다. 미래에 지친 나를 위해 오늘의 차분한 내가 남겨놓는 메모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투자 원칙의 본질에 꽤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마음의 바닥에서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팔고 나서 오른 종목이 많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아쉬울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는데 왜 하필 그날 팔았을까? 다시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너무 오래 그 장면을 붙잡고 있지는 마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지금 차트를 보며 과거를 평가하는 당신과 다릅니다. 그 순간에는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불안했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매도를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나는 왜 그렇게까지 지쳤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투자금이 너무 컸는지, 계획이 없었는지, 종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너무 자주 계좌를 들여다보며 스스로를 지치게 했는지, 그걸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투자를 오래 한다는 것은 모든 저점을 마치고 모든 고점을 잡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같은 실수로 같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매도 버튼 위에 손가락이 올라갔을 때 딱 한 번만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이 종목을 떠나야 해서 파는가? 아니면 너무 지쳐서 도망가고 싶은가? 팔아야 한다면 담담하게 팔면 됩니다. 틀렸다면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됩니다. 시장은 내일도 열립니다. 모든 기회를 잡을 필요도 없고 모든 손실을 반드시 복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계좌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니까요. 돈을 조금 더 벌고 걱정을 조금 덜고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당신을 지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친 마음이 당신의 마지막 판단까지 대신하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좋은 투자는 가장 싸게 사고 가장 비싸게 파는 기술보다 내 마음이 가장 약해진 순간에도 나 자신을 버리지 않는 데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장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고 서두르지 않고 퇴근합니다.